튜닙 박규병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대화기술의 리더 튜닙의 박규병입니다. 회사의 지난 발자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닙은 지난 올해 2월 카카오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의 자연어 처리 팀장이었던 저와 저희 팀 멤버 5명, 총 6명이 회사를 나와 다음 달인 지난 3월 창업한 인공지능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의 성과 이모저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총원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약 절반 정도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상대와 흥미로운 대화를 누구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이 성숙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1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이루다, 그리고 2001년부터 서비스를 해온 한국의 심심이, 중국의 샤오아이스, 그리고 미국의 레플리카, 최근에 에머슨에 이르기까지 기출시된 일상대화 서비스들을 통해 대화 상대로서 인공지능 모델의 파괴력을 우리는 이미 실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 그리고 지능, 이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앞에 것 두 개에 비해서 지능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튜닙은 우수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일상대화 챗봇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진일보한 서비스를 내놓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할 것 없이 챗봇 시장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료에는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속에서의 챗봇 대화 모델의 가치나 시장 크기가 측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상기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작년과 올해 자연어 처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페이스북의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 인간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대화 역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인공지능을 일컬어지는 오픈AI GPT-3나 올해 5월에 데모를 선보였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의 소위 말하는 빅모델들도 그 주요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대화 모델을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평생 3kg 아령만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300kg의 역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카카오 브레인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빅모델을 학습해봤고 또 다양한 NLP 태스크들을 수행해봤던 튜닙의 경험이야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력과 맨파워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나 저희 멤버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관련된 논문이 30여 편 출판했고요. 그리고 챗봇 개발 서비스에 6회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헙 등 여러 오픈소스 활동, 그리고 여러 컴피티션에서 우수한 성적 등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21 온라인 인공지능 경진대회 자연어 처리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빅모델을 개발하고 또 추론하기 위한 필수 도구인 벽렬화 도구 패러렐포머스라고 하는 저희 도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개했습니다. 공개 직후에 허깅페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에 통합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9월에는 과기정통부 주재에 민관이 협력해서 초고도 AI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전문가 협의체에 LG, 삼성, 네이버, 카카오, LG, SKT 등의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루다 사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성숙하면 할수록 윤리 부분은 큰 이슈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텐데요. 튜닙은 일찌감치 이 점에 주목해서 자체적으로 윤리 모델, 윤리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1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젊고 좋은 자질을 가진 여러 기획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전략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단계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는 다양한 페르소나 챗봇 서비스, 사람과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 모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연착륙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SNS 상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로 나아가고요.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인간의 외모와 목소리 등과 결합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수익 모델로는 직접적으로 구독권 수익 모델, 그리고 브랜드 노출을 통한 광고, 또는 AI에게 선물하기나 육성하기, 그리고 사용자와 깊은 교감을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춤화된 추천이나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진행 방향을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 AI가 GPT-3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GPT-3를 써볼 수 있게 API를 공개했는데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API는 승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튜닙은 몇 달 전 가상 여행을 기반으로 해외 친구가 그 가상 여행을 인도해 주는 컨셉의 챗봇 데모를 기반으로 심사 신청을 했고요.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된 데모를 바탕으로 현재 영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GPT-3의 API를 쓰는 것은 여러모로 영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튜닙만의 데이터, 튜닙만의 모델, 튜닙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페르소나 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페르소나로 저희가 반려견을 염두에 두고 현재 개발 중인데요. 우선 올해 말까지는 한국어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에 이후 상황을 봐서 영어로 언어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인 오픈AI GPT-3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도시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도시를 가상으로 여행하면서 영어로 대화하는 챗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픈AI 말씀드렸던 것은 승인 심사를 통과한 상태고 올해 연말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베타 테스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도시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뿐 아니고 다른 주제로서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메신저뿐만이 아니고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저희가 반려견 페르소나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반려견이냐? 국내외 할 것 없이 반려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자체로 매우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걸 일단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루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윤리적 리스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큰데 그에 비해서 개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윤리적인 리스크가 낮고 사용자들의 기준 잣대가 비교적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반려견 챗봇을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반려견의 외모나 성격, 나이 등등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맞춤화된 챗봇이 탄생해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챗봇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 대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구성 모듈인 윤리 모델을 1차적으로 완료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올 연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빅모델 중에서 작은 모델을 현재 학습 중인데 이렇게 학습 완료된 빅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가공하고 있는 반려견 챗봇 데이터를 활용해서 반려견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빅모델로의 연구를 좀 더 확대하는 한편 페르소나도 다른 페르소나를 시도해보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의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픈AI의 GPT-3를 쓴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오픈AI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다른 차별성, 경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차별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구체성 있게 어떤 것들을 하고 이걸로 사업을 한다는지가 여전히 좀 베이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은 어필이 되는 건 맞는데 사업에 대해서의 구체성을 여전히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사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챗봇입니다. 이루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페르소나도 다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나 그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이루다에 비해서 훨씬 더 다른 감성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꾸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 모듈에 대한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강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만든 윤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특히 빅모델에 관심이 있거나 게임 회사나 혹은 언론사 등을 통해서 B2B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윤리 모델, 윤리성, 인공지능의 윤리성 문제는 매우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개발을 진행하면서 B2B 쪽 사업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려견 챗봇 같은 경우 아까 그 대하 40만 건 정도에서 이제 오픈한다 하셨는데요. 실제 그 좀 사업 모델을 이렇게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데이터 크기가 있어야지 그 사용자들이 좀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5천 건은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작가들이 만들었고요. 그걸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자체 MVP 테스트 결과는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만 건은 국가가 공유해 있는 120만 건의 카톡 데이터 중 반려견에 맞게 재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공수에 가능한 거고요. 5천 건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 40만 건을 덧붙여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령 400만 건에 4천만 건이 보태졌을 때 그 성능의 우수성 델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실험을 해보고 다음 페르소나를 또 테스트를 하거나 다음 사업 능력을 전개할 때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